이거 프린트 보면서 수행 대비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자, 활동지 1부터 10일까지네요. 1부터 10일까지. 교과서는 이제 54쪽에서 63쪽까지이고. 펜이 안 되네. 또 펜이 안 돼. 펜이 안 되네. 어떡하지? 자, 아무튼 내용 정리 잘 하시고, 기권은 지구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으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죠. 예.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고, 뭐 질소가 78%이고 산소가 21%입니다. 두 개 더하면 99%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기권은 이제 1000km까지다라는 거. 예. 1000m 아닙니다. 뭐 10km 아닙니다. 1000km까지이고, 그거는 이제 지구의 중력이 그 공기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높이야. 근데 그렇다라고 1000km까지 뭐 일정하게 분포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대부분 뭐 대륙권 안에 한 80% 이상이 대륙권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륙권은 11km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아무튼 기권은 1000km 높이까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온도가 15도에서 낮아지다가, 예, 낮아지다.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예. 이 그림은 지금 이 사람은 잘못 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여기 10에서부터 했잖아요. 예, 잘못한 것 같고 15에서부터 이렇게 낮아지다가 한 11km 정도 되면, 여기 한 11km 정도 되면, 뭐 10, 여기는 어쩔 수가 없네. 다시 그래요. 이거 10, 여기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다른 건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얘가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그쵸? 예. 그래서 이 아래가 대륙권, 이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그쵸? 예. 자, 이렇게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은 뭐야?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는 구간, 예, 대륙권하고 중간권이죠. 예, 0에서 11km랑 50에서 80km. 대륙권, 중간권. 자, 대륙권, 중간권이고, 네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기온 높아지는 구간, 성층권과 열권이죠. 성층권과 열권, 그렇죠. 예. 뭐 요거는 이제 여기 80km부터 뭐 1000이라고 쓰면 되긴 하죠. 예, 1000이라고 쓰면 되긴 합니다. 이거는 80km 이상은 이제 열권이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 계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대륙권 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게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예. 대륙권 계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이다. 예. 성층권 계면은 이제 50km 높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죠.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올라가다 내려가고, 예. 내려가다 올라가고 이런데. 자, 왼편 그래프에서 각 층의 경계면의 높이는 점점점으로 표시하고 경계면의 이름을 쓰시오. 예. 쓰면 되죠. 예. 대륙권 경계면, 성층권 경계면,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상한데? 이상하게 표시했네. 하여튼 중간권 계면. 예. 아, 80이니까 여기다 한 거구나. 자, 넘기시고, 넘기는 거 맞나요? 자, A는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그 열권.
물론 다 외우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0에서 11km까지 대륙권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자,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다. 80%가 모여있다. 대류가 활발하다.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정한 층이 되는 겁니다. 안정한 층. 기온이 높은 공기가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고,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은 20에서 30km 높이에 있는데 거기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죠. 자외선 흡수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거니까. 자, 50에서 80은 중간권이라고 하고,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고, 자,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으므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 그런 게 이제 별똥별, 유성이 이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물론 덩어리가 크면 사실 이제 이 지표면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성은 중간권에서 관측이 된다 이거죠.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니까 이렇게 마찰이 안 생기니까 중간권에서부터 이렇게 타는 거예요. 타는 거죠. 80km 이상이 되면 열권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자, 공기 희박하고, 공기가 희박하면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쵸? 형성평가. 형성평가. 자,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대륙권, 중간권, 아니, 성층권, 중간권, 열권.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A와 C의 공통점은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차이점은 A는 수증기가 존재하여 기상현상이 나타나지만 C는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이제 차이점 쓰고 이제 그 까닭까지 물어보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오고요. 자, B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기온이 높아진다. 준다라고 된다. 높아진다. 이 선배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네.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대륙권에는 기권의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고요. 맞고요. 80%니까.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맞고요. 그 다음 중간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여기서 한번 틀렸고, 열권에서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오로라가 나타난다. 대륙권과 중간권 대류가 일어난다. 맞죠? 자, 만약에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오존층이 있어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꾸로 했네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존층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중간 공기면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열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행성들은 그래. 오존층이 없는 행성들, 뭐 화성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조건, 기권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을 언급하여 설명할 것.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온도가 내려가다가, 대륙권에서 그런 거죠. 어느 높이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기온이 높아진다. 딴 얘기했네. 다시. 그러니까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표면에서부터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지만, 어느 높이 이상이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높이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많아져 기온이 높아진다. 괜찮네,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서술형이니까 이런 거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까지는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모든 물체는 복사의 에너지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는 계속 흡수하고 있지만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유지되는 이유 지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실험으로 이제 보면 적외선을 등을 켜자마자는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진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온도가 일정해진다. 일정해지죠?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사실 일정한 건데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 알루미늄 컵에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2분 이상이 되면 50도씨로 일정해지는 거고요. 처음에는 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컵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집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많아져서 결국에 똑같아지는데 이때 이제 복사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 하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이거 쓰면 되고, 그쵸? 이거 쓰시면 되고요. 복사 평형에 이르른다. 넘기겠습니다. 형성평가. 복사 평형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각과 온도를 써라. 시각은 중간 정도니까, 그쵸? 22분 쓰면 되고요. 31도. 복사 평형에 도달했을 때 컵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까닭.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이다.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물론 이렇게 완전 띡띡 꺾어지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번처럼. 자, 근데 이제 더 멀리 놔두거나 가까이 놔두면 이제 가까이 놔두면은 이게 원래 빛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가까이 있는 애가. 가까이 있는 애가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방출해야지 복사 평형에 이르러서 이거 좀 프린터 좀 봐주세요. 많이 방출해야지 복사 평형에 이르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고 멀리 있으면 좀 덜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나가는 에너지가 같아지기 때문에 A에 있는 컵은 좀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요. B는 더 A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복사 평형 온도는 에너지원과 거리가 멀수록 낮아진다. 뭐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 이거 누구지? 누구 거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도 잘 했겠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사 에너지 물질의 도움 없이 복사는 그러니까 하여튼 열이 전달되려면 세 가지 형태인데요. 전도, 복사, 대류. 전도는 고체 물질, 대류는 기체나 액체. 근데 복사는 이제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복사 에너지.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 뭐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방출합니다. 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걸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으면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요. 자, 지구 복사 평형,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달이나 태양이나 거의
거리가 똑같은 거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는 태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달은 평균 기온이 훨씬 낮아요, 온도가. 예. 자, 지구와 달의 평균 기온은 약 30도씨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지구가 15도씨가 평균이야, 15도씨. 그럼 얘는 뭐 평균이면 마이너스 15도씨이긴 하겠다, 그쵸?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지 생명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30도나 차이가 나냐? 자, 거의 같은데, 복사에너지 같은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일어나. 온실효과. 여기 마이너스 18도씨가 됐구나. 온실효과가 일어나요.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좋은 거다라고 선생님 누차 강조하는데,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고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그냥 왔다가 나가. 왔다가 나가. 근데 대기가 있잖아. 왔다가 나갈 때 대기가 흡수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를 데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대기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해요. 재방출이 뭐냐면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한테 복사 에너지를 다시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기가 없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방출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요. 지구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지구 표면으로 다시 방출한다. 재방출한다. 물론 나가는 거는 얘가 70만큼 들어가서 70만큼 나가요. 똑같이. 조금만 나간다라는 건 아닌데 데워주고 나간다. 자, 그래서 온실효과, 여기 봐봐, 호정우 가지 말고, 온실효과는 지구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그것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 근데 이거 알아야 돼. 온실기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는 온실기체야? 온실기체가 아니에요. 질소, 산소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야. 아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문제지. 왜냐면 수증기는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은 원래 물방울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증기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곧 물방울로 응결이 되기 때문에 수증기는 뭐 냅둬도 되고, 이산화탄소는 메테인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메테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넘기시고 7쪽. 자, 전체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자, 오자마자 반사되는 게 30%이고 나머지 70 중에 대기가 20, 지표면이 50을 흡수합니다. 그럼 이제 50이 흡수했던 애가 50만큼 나갈 텐데, 근데 이게 더 나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더 나가는 이유가 들어오는 애가 있어서 더 나가는 건데, 어찌됐건 하여튼 이게 나갈 때 대기에 흡수됐다가 이 대기가 재방출해요. 재방출. 근데 우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지표에서 직접 우주로 나가는 애랑 대기가 흡수했다가 우주로 나가는 애, 얘를 더하면 70이 되는 거지. 들어오는 애가 70이니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 요거 70 돼야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100이죠. 나가는 애가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애랑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애 합쳐서 100이 되죠. 다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건 30이다. 자, B랑 D 더해서 70이고요.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70이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70입니다. 70 들어오고 70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룬다. 자, 다음은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나타나는 이유,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중 일부만 우주로 방출되고, 짝대기, 조그만 짝대기 하나 있었어. 요거, 예. 직접 방출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대기에 흡수하였다가 지표로 재방출한다. 그러면 이제 그 따뜻한 공기가 나한테 에너지를 주니까 따뜻해지는 거지. 요거를 이제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온실효과는 좋은 거지만, 예, 그 온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지구의 역사로 보자면은 조금씩이 아니라, 예, 엄청 팍팍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사실은.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든요. 사실 적외선인데 적외선 형태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요 그래프만 따져도 뭐 1.8도씨 이상 올라갔죠, 그쵸? 1.8도씨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게 요 그래프만 따지면 한 60년? 60년 사이에 요 정도 올라가면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올해도 더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 그래프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평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지구 온실효과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더 많이 흡수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가 지표로 다시 방출이 되고요.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던 애가 기체를 데우고 데워진 기체가 다시 재방출한다, 이런 의미야. 예, 뭔 얘기인지 아실까? 그러니까 뭐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덥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수증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덥잖아. 자, 온실효과가 강화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강화돼서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효과는 뭐 원래는 온도를 유지하는 건데,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게 지구온난화고, 자, 온실효과의 증가로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자, 지구온난화 원인, 온실기체 양이 증가한다. 근데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그 중에서도 메테인이 더 이산화탄소가 심각하고요.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자, 폭염, 태풍,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 이거 빈칸에 쓰세요.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빈칸에 쓰세요.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뭐 폭염이 있고, 어떤 지역은 뭐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뭐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납니다. 형평가. 자, 너네 뭐 서술형으로 나올까, 이런 글씨를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의 평균 기온이 높은데, 왜냐하면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여 온실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대기가 존재하여 지표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였다가 재방출하는 거죠. 예,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합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서동우 일어나. 자, 옳지 않은 거. 태양 복사 에너지 중 50%는 지표에 흡수된다. 써있죠, 지표 흡수. 태양 복사 에너지 중 20%가 대기에 흡수된다. 대기 흡수 맞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중 30%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맞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이지. 70. 50 아니고.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한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죠.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에 꽂히면 안 돼. 원래는 유지되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거 유지가 된다고 하셔야 돼.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돼.
자, 온실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한다. 맞죠? 이게 대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 화살표가 되게 직접 나가는 게 이게 되게 조금이야, 이게. 그쵸? 네, 여기 되게 조금이야. 직접 나가는 거 조금이고, 대부분 대기가 흡수했다 다시 방출한다. 자,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다. 맞고요. 이산화탄소와 메탄 대표적인 온실기체 맞고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는 복사 평형 이루지 않게 되었다. 아, 이게 어려운 보기인데 이게 좀. 자, 그렇다라고 복사 평형을 이루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거는 70만큼 나가요. 나가는데 더 데워주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두루 복사 평형을 안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은 흡수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온도가 얘 대기를 데워주고 또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70만큼 들어오고 70만큼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복사 평형은 안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 그 온실 효과가 일어나더라도 복사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사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는 거지 복사 평형을 이루지 않게 되었다는 아니야. 이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는 온실효과 증가로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다. 맞아. 이거 이루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거 고를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자, 188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기온도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맞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 높아지고, 1880년이네. 1880년 이후 해수면의 높이는 상승하였을 것이다. 맞죠? 네. 5번 고르면 되고요. 여기까지인가? 번호가 없네. 7번, 8번 아니네. 자, 여기 보자.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한글로 쓰셔야 되고요.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 한 80% 정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A랑 C입니다. 대륙권과 중간권.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 나타나는 층은 A, 대륙권. 자, 뭐 이런 거 틀리진 않으시겠죠. 예. 글씨로 쓸 때가 문제죠. 예. 대륙권은 대류가 활발하고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으며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열권 공기가 희박하여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 오로라가 생긴다. 중간권에는 뭐 별똥별이 있다. 예. 성층권은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있고, 5번에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기권의 층상구조 중 성층권의 기온을 높입니다. 중간권에서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 간의 물질이 마찰에 의해서 타면서 유성이 되기도 한다. 되죠?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뗀 입자가 지구로 들어오면 빛을 내는데 이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권의 층상구조 중 열권에서 관측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오로라 열권. 자,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적외선을 방출하는 적외선 등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흡수하고요. 검은색으로 해야지 더 실험이 잘 되는 겁니다. 하얀색은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검은색을 칠해가지고 실험하는 거고요.
자,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면 틀려. 계속되면 높아지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고 22분까지 복사 에너지 흡수만 했다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방출도 합니다. 점차 이 곡선이 처음엔 좀 가팔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 왜냐면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만 하는 거 아니다. 방출한다. 22분 이후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네요. 그쵸? 30분일 때 컵 속의 온도는 31도씨일 것이다. 그렇겠죠. 복사 평형을 이루면. 그쵸? 복사 평형을 이루면 그대로 31도씨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위 실험에서 컵 속의 공기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것은 자, 흡수하는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이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상한데 문장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이 같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지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해진다 이 말이 이상한데 같아지기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일정해진다라는 건 좀 뭐 다른 의미죠. 흡수하는 에너지는 원래 일정하고요. 방출하는 거는 많아진 거긴 한데 같아지기 때문이다. 고쳐요.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천체는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복사 평형이 다르죠. 뭐 달하고 지구를 봐서도 다르고 그쵸? 온실효과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고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한다. 온실기체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 11쪽이라는 게 이거 맞겠죠? 맞겠지? 9쪽. 여기 9쪽이 있구나. 9, 10, 11, 12. 이런 거 나와? 이거 아니야? 어디까지예요? 포화 수증기 이건 아니고? 요거는 아니고 여기까지 갔네. 자, 그래서 A는 요거 30%, 요거 20%, 요거 50% 외우셔야 되고, 그쵸? 요거 20, 요거 50, 요거 30, A 30, BC 더해서 70, 나가는 애 70,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 대기가 20, 지표면에 50, 지구가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70,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방출할 때 여기 2라고 뭐 써있나 이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요게 온실 효과 일으키는 거예요. 대기를 데워주고 재방출할 때 이게 온실 효과 일으키는 겁니다. 요거 여기 있구나. 2라고 있네. 2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최근 지구는 대기 중에 증가한 이산화탄소 기체로의 영향으로 온실 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880년대 이후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는데 기온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온실기체 맞고요. 최근 인간의 활동의 영향으로 온실기체량 감소하고 있다. 아무리 최근이라도 뭐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라도 지금 없고 그렇죠? 뭐 방금 페북을 보다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페북 올린 게 있던데
우리나라는 많이 감축을 했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었고 2018년에 그 이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 그 감소 추세로 전환됐대. 201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감소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노력을 좀 했다 이거고. 그래도 최근까지도 어떻게 돼? 뭐 다른 나라도 뭐 중국도 많이 증가하고요. 뭐 미국도 증가하고 뭐 그러니까 최근 인간의 활동으로 감소한 건 아니다. 지구 평균 기온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라고 했고, 자, 뭐 모르시는 거는 별로 없죠. 글씨 잘 쓰시고 빼먹지 마시고 뭐 정답을 쓰시는 게 좋죠. 괜히 감점당하는 거 쓰지 마시고. 이거는 프린트는 안 했는데 그냥 이거는 보세요. 그냥 이거는 소정이가 지금 여기서도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복사 그냥 이거 보기만 할게요. 같이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실기체 두 가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증기는 제외한다 써있네. 증가 원인을 조사하여 서술하여라.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후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증가하였다. 그거 딱 쓰면 돼요.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증가. 뭐 요거 써도 되죠. 산림 벌채를 하면 광합성 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산림 벌채로 광합성량이 줄어들어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그게 감소했다 이 소리지. 토지 사용의 변화가 있다.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산림 벌채 이거는 이제 화전면이라고 해서 이제 불을 놓아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아마존 생태계 뭐 이런 거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였고, 산림의 감소로 인해 광합성량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한 45년 정도 뒤면 이제 지금은 한 380ppm인데 사실 400ppm이 넘어갔고요. 한 45년만 지나면 600ppm까지 이렇게 치솟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이 책의 원인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은 산업혁명 이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 영구 동토층에서 메테인이 나와요. 메테인의 증가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것도 맞아요. 요거 이 반추동물? 반추동물? 아, 이 반추동물이라고 해?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은 소를 한 4억 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4억 마리? 자기 뭐 인구 정도 키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축에서부터 나오는 메테인 가스도 있고요. 가축에서부터 나오는 메테인 가스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매립지, 예. 뭐 매립지에서 이제 폐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메테인 가스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 발생원이 습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습지에서도 발생하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도 발생합니다. 예. 여기 있는데 동토지대 북극 지역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얼음 안에 메테인 가스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테인 가스가 방출된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메테인 가스가 더 온실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더 주 원인으로 치긴 하는데, 예. 그냥 하나 분자당 흡수하는 에너지는 메테인이 더 크거든요. 예. 이렇게 요거 아셔야 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됨에 따라 해수면 상승하고 폭염,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되고 있으며, 뭐 이런 이제 사례를 하나 조사해라. 피해 사례, 날짜, 지역명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아, 이거 다 조사라고 됐네. 피해 규모, 예,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예. 피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우리나라 태풍 루시가 발생했다. 루시가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예, 루시는 이제 뭐 하여튼 태풍 발생은 원래 저 아래에서 해서 적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루시가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인명피해를 입히고 오존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혔다. 근데 왜 지구온난화랑 뭔 상관이냐면 잘 써져 있네요. 예. 예. 그 남해상의 수온이 높아. 예.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유입돼요. 예. 태풍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 거죠. 예. 잘 썼는데, 예. 잘 썼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야? 지구온난화가 왜 대형 태풍을 발생하는지 추가 조사해라. 마찬가지인데 이거 맞는데, 예. 해수의 수온이 높으면 수증기 공급량이 많아져서, 예, 초대형 태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거 괜찮은 건데, 예. 이거 쓰시면 되고, 이런 건 조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시면 되겠고요. 저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저랬던 적이 있고, 예, 미국에서는 이제 카트리나 맞는 것 같은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에서는 이제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요. 엄청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날짜 또는 시기구나. 예. 시기까지 하려면 뭐 요런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게 뭐 시기까지 하려면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 뭐 남태평양에 섬이 침몰한다던가, 뭐 이렇게 남태평양에 그 섬들이 가라앉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쓰고 이러려면 이게 제일 좋은 예가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2015년 파리 협약 이후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여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예. 탄소 중립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예. 뭐 이거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대로 쓰셔야 되겠고, 실질적인 배출량. 그래도 찾아봐야겠는데. 예. 탄소 중립의 의미.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배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 뭐 아까 그 써져 있는 거 그대로네. 그래서 온실가스 흡수하기 위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이나 태양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상쇄한다. 자, 네. 하여튼 뭐 이해 가시죠? 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순 방출량을 0으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한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거고요.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계획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을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게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탄소 배출권을. 자기가 배출을, 자기 할당된 게 있는데 조금만 배출해가지고 아껴.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막 좀 더 쓴 회사나 나라에 팔어, 돈으로. 그럼 돈 버는 거야. 자기가 배출량을 줄여가지고요. 우리 이만큼 줄였다. 그거 이제 팔어요, 다른 회사에. 그래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탄소세.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방출 시 부과된다. 세금을 이제 먹이는 거고, 탄소 국경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이다.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이거 이제 미국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가 별로 노력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에 뭐 자동차 수출할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자동차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노력을 안 하면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모모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요거는 이제 요 세 개 중에 하나 뭐 쓰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세.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서민들, 뭐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뭐
영세 뭐 공장, 예, 작은 공장 뭐 그런 데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뭐 되게 빈약한 층이야. 뭐 부자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런 거는 조금 뭐 이렇게 감면 혜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생각에는 세금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밖에 없는 사업장이나 사람들한테 세금을 먹이면 예. 더 좀 약간 이제 살기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긴 아무튼 활동지로 나눠준 거는 뭐 이게 이거는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거 잘 읽어보시고 예, 층상 구조 및 특징 열심히 했고요. 복사평형 실험에 관해서 정리했고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예, 다 설명했고요. 그쵸? 예. 온실 기체의 종류 이산화탄소 메테인 생성 원인 뭐 이제 물은 제외하고니까 했고 탄소 중립의 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재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의 0으로 만든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개념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제 요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쓰시고 탄소세 쓰시고 탄소 국경세 쓰셔야 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 아까 사례 뭐 이렇게 조사한 거 쓰시고 예. 다 했네 그쵸? 예. 1번부터 7번까지 다 할 줄 알아야지 예. 좋겠습니다. 괜히 뭐 준비 안 해서 감점 당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